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입니다. 국어 고2 오답 정리하는데, 자 이거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사회자마다 이렇게 끊어달라고 근데 그럼 확실은 하다. 근데 더 헷갈려서 좀 아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해서 찬성은 내용에 동그라미 치고 반대는 내용에다 세모 치면 이게 더 빠르다는데 그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네, 안 했네요. 네? 안 했네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어차피 찾아서 갈 때 이거를 읽을 때 동그라미 세모를 치고 독해를 했어야 된다는 거야. 찬성 반대면. 그러면 요거에서 나중에 실수를 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체크가 없는데 점검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점검을 10번을 해줬는데 네가 안 하면 그 얘기는 안 해줬대. 네. 아, 네네. 왜 그러냐면 사생결단으로 한 문제도 안 틀려야 되는 상황이면 그렇다는 거지. 근데 요거를 핵심을 찾아내는 거는 조금 그래도 좋아졌어요. 이해됐죠? 네. 근데 요거에서 이게 세모칸을 치라고 했는데 안 쳤어. 예. 나중에 이거 맞아요. 하나 착각하면 대학 자체가 하나가 다 달라져요. 가장 적절해서 가장이면 가장은 뭐라고 하세요? 함정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부러 체크하는 거거든. 맞는 거고 틀린 거고. 그게 없다고. 맞는 건 잘했는데. 그 다음에 그냥 쭉 잘 읽을 때는 그냥 이렇게 체크해서 맞춰보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멘탈이 깨져도 버티는 체크법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했을 때 가독성은 더 좋다는 건 얘기를 해줬고. 전 이게 보기가 더 힘들어가지고 아. 안 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때 선생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해봤는데 음. 더 헷갈려가지고. 자, 하라는 대로 해봤는데 몇 번? 얼마큼? 이거 그냥 풀어보고 이제 다시 공부할 때 이렇게 해봤는데. 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면, 네.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불편하대요. 밑줄 치면 속도, 읽는 속도가 더 늦어요, 빨라요? 밑줄을 치면서 읽으면 속도가 더 늦어요, 빨라요? 빠르지 않나요? 네? 빠르지 않나요? 애들은 늦대요, 밑줄 치느라고. 밑줄 치느라고 신경 쓰여갖고 속도가 더 늦대요, 읽는데. 네. 근데 보세요, 이거. 이 끝을 보라고. 이걸 따라가려면 엄청 빨리 읽어야 돼요. 네. 손을 움직이면 읽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져요. 네. 논리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알려주는데 하고 안 하건 본인인데 네. 20년 동안 이 체크를 하게 하면 실수는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법을 다 익힌 다음에 하나씩 빼고 내가 맞는 체크법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예? 지금 이걸 했더니 조금 불편하대. 당연히 불편하지. 이렇게 치고 이거 하려면. 네. 근데 가독성은 이게 훨씬 좋다는 거지. 잘 보고. 그러니까 쉬운 그게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네. 복잡하거나 멘탈이 깨지거나 어려울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네. 쉬운 문제는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냥 1분 답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해. 그게 그 지문 나누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네. 이거를 나눠서 요만큼을 집중해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섞이고 안 읽힐 때가 있어요. 눈에 안 들어오고. 근데 그렇게 머리가 깨지고 막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쫙 하면 하나하나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곡이나 부속품을 하나하나 나눠보는 것처럼 되는데, 네. 이 방법 자체를 몰라가지고 계속 읽다가 일로 갔다가 저기 어딨지 막 이렇게 종종 발음하다가 이게 틀려버려가지고 완전 1교시가 망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애들이 있어서 멘탈이 엉망이더라도 풀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체크법을 가르쳐 준 것 뿐이에요. 예. 당연히 이게 쉽잖아요? 그럼 쭉 읽고 쫙 읽으면 답이 3번이에요. 쌤, 당연히 4번인데 이걸 뭐하러 이렇게 안 쳐도 되죠, 당연히. 근데 이게 혼란스럽거나 잘 안 보이거나 하면 이렇게 체크하고 하나씩 맞춰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네네. 자, 다음에 EBS를 당신처럼 이렇게 푸시잖아요. EBS를 고3 나서. 네. 그러면 이거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럼 복습을 못 하신다고. 네. 근데 이걸 체크해 놓잖아요. 동그라미 세모로. 네. 그럼 딱 보는데 한 10초면 복습이 돼요, 전체가. 그럼 학교에서 EBS 진도를 나가고 수업을 나가요. 그때 이거 알겠어도 이렇게 체크해서 다 해놓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이렇게 체크를 10개를 해놓으면 10개 복습하는데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이렇게 체크를 안 해놓잖아요. 체크법을 몰라서. 네. 그러면 그 복습 안 하게 돼요. 왜? 남은 양이 너무 많아서.
이해되시나요? 네. 지금 내가 말한 거는 종합적으로 복습을 하고 근원적으로 실수를 안 하는 체크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야만이 그거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거 쉽기 때문에 체크 안 한다는 건 선택 상황이고 그래서 빨리 푸는 건 당연히 푸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거 안 가르쳐주면 나중에 이거를 다시 볼 때 2018년 이걸 본 거를 다시 복습하고 싶을 때 이거를 내용을 점수부터 다시 읽어야 되거든요. 특히 뭐라고요? 10대 5라고 그랬잖아요. 2대 1. 네. 수업 시간이 2잖아요. 수업 시간에 모든 책을 이렇게 다 분석해놓고 다 체크해놓고 중요한 거 다 정리해놓고 빨간펜으로 하고 궁금한 거 다 쳐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복습할 때 10배 빨라져요. 그죠? 네. 근데 수업 시간에는 분명히 체크할 시간은 된다는 거죠. 왜? 많은 지문을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체크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뭐라고요? 복습 시간이 10배 빨라진다고. 근데 남들은 당신 스타일로 체크하는 건 지저분해갖고 못 본다고. 근데 나는 그거만 딱 보면 내 스타일로 생각하는 내 방식대로 툭툭툭툭 보인다고. 됐어요? 왜? 분명히 있잖아요. 고2에서 고3이 가면 책이 각 과목당 10권 정도는 든다고. 국어도 그렇고. 보세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출문제, 맞아요? 네. 수능 기출문제, 네. 평가한 기출문제,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기본서, 그 다음에 참고서, 그 다음 문제지 한 권 정도. 그럼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연계교재 풀죠? 봉투 모의고사 풀죠? 그럼 종류가 몇 개예요? 그럼 이거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풀고 나머지 푸는 동안 이거 다 잊어버려요. 왜? 이게 10개월 후거든요? 5개월 후고? 그럼 5개월 후에 이거 다시 처음부터 풀 시간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이걸 빨리 복습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눈에 딱 보게 도식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공부한 거를 이렇게, 이 공부 시험이 끝났잖아요. 네. 그걸 다시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서 이걸 동그라미 세모로 놓고 하면, 이 동그라미 세모를 얽혀서 이렇게 토론하는 방식, 사이다 이야기하는 방식, 이런 방식에 대해서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는 시험 공부를 하신 거고, 공부를 할 때는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냥 읽고 하면 다 이게 집중이 안 돼요. 핵심을 찾는 걸 연습해야 되는 거니까 빠르게. 네. 자, 3번처럼 이렇게 1, 2번 있다가 이렇게 넘어갈 때 틀릴 확률이 40% 이상 증가해요. 30% 이상.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은 앞에 있고 뒤에 한 문제가 떨어지게 이렇게 편집을 하면 똑같은 건데 3개 더 틀리더라고요, 애들이. 이해됐어요? 네. 이거 넘기는 거 귀찮아갖고 틀리면 있어요. 내신도 1등급 못 받고. 자, 어쨌든 이거를 2번, 4번에서 7번 볼 때 이렇게 체크된 걸 보시면 요걸 해서 좀 아쉽긴 해요. 밑줄을 쳤는데 거기서 핵심 단어를 첨가해서 이렇게 공구마 풀이처럼 연결시키면 더 빨리 복습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 뿐이라고 했죠. 복습, 나중에 복습. 예. 자, 보세요. 요걸 하나 푸는데 1시간이 들었는데, 이걸 나중에 20분, 10분, 5분 복습하면 이걸 5번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5번을 복습을 했을 때, 그 능력치 늘어나는 게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공부를 하고, 집중하는 시간으로 집중까지 해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걸 복습까지 하면 완벽하게 구조도 알게 되고, 유형도 알게 되고, 상황도 알게 되잖아요. 근데 복습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적은 거잖아요. 아깝다는. 자, 이걸 보니까 뭐 하나하나 잘 풀었어요. 핵심을 뽑은 다음에 맞나 틀리냐 이렇게 했는데, 그죠? 이렇게 횡으로 기분도 되고 이것도 하면서 이거는 의외로 빨리 복습하기 좋죠. 이렇게 되면 빨리 복습할 수가 있어요. 되게 다음번에. 물론 이 문제가 쉬워서 복습할 가치가 없으면 X 쳐버리면 돼요. 자, 미안하지만 막 칠게요. 네? 여기다 막 칠게요. 네. 이게 다시 복습할 가치는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걸 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책을 이렇게 다 지워나가고 이걸 지우지 못하는 걸 잘라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노트에 붙이는 거예요. 그게 오답 정리예요. 1차적인. 네. 그러니까 이 문제집을 보고 이 문제집 속에서 내가 봐야 될 거 한두 개를 골라내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뭐 어쨌든
여기까지 해나가면서 집중력은 되게 좋았던 걸로 보여요.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중요한 단어 뽑아가면서. 자, 그러니까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 이게 한 개 한 개 맞나 틀리나 그러니까 어쨌든 횡으로 비교한 거는 모르겠어요. 느낌상으로 안 나타나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하나 체크하고 그러니까 네. 아, 명확하게 보이는데 시간 소모는 적지 않게 됐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시간 좀 이렇게 보니까 아, 너무 꼼꼼하고 앞에 맞는 건 좋은데 13분. 네. 자, 그러니까 영역마다 유형마다 이 문제마다 전부 다 시간 컷을 다 정해 놓으셔야 돼요. 예. 이거 비문학 풀 때, 뭐 풀 때, 뭐 화장문 풀 때, 뭐 소설 풀 때 이거 몇 분 이걸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요게 늦어요. 그러면 요거를 트레이닝해서 이 시간을 줄여야 돼요, 우선. 그래야 전체 시간이 남아서 전체 시간 자체가 남아야 그때부터 내 점수예요. 자, 일단 뭐 11번까지는 그렇게 잡더라도 요것도 이제 푸는 법 저번에 한번 해줬죠. 현대풀이부터 보고 맞춰서 거꾸로 가라고. 네. 그런 식으로 저번에도 얘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이런 유형은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유형마다 풀이법을 계속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최단 풀이법, 최고로 빨리 풀 수 있는. 왜? 속도가 나야 여러 문제를 공부하고 여러 문제를 점검하고 그 유형을 명확하게 파악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12번 보세요. 자, 12번 보시면 요거에서 윗글을 바탕으로 A, B, C, D, E 하는데 이거부터 보시고 이거 보셔도 돼요. 요건 두 가지씩만 보고 파생어 문제구나, 어휘 접사 문제구나, 통사적 문제구나. 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읽고 요거를 해서 찾은 다음에 필요한 걸 이렇게 거꾸로 찾아가셔도 돼요. 실제적으로 이게 배경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읽습니다. 문법 공부를.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확인하고 거꾸로 찾아가죠. 자, 그러니까 본인이 몇 번 찍었어요? 한 번. 2번. 자, 2번. 이거 체크는 잘했어요. 2번. 자, 활주하는 길 이런 거네요. 활주의 어휘적 접사 로는 길로잖아요. 그죠? 근데 이 품사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활주라는 단어하고 로하고잖아요. 네. 활주하고 기본형으로 만들면 뭐죠? 하다. 그렇게 어근이 나오면 무조건 기본형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가 떨어지고 활주만 나오면 이게 뭐죠? 명사. 그럼 명사고 로가 붙어도 명사. 그럼 품사가 안 변했죠? 네. 그럼 유지되고 있다? 그럼 맞죠? 네, 근데 그 문제 아마 제가 아는인가 네. 맞는인가 조금 헷갈려서 틀렸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게? 이거? 아는 그걸 제가. 그래서 체크했죠?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이거 한 문제 틀리면 서울대 갈 거 연구대 가야 돼요. 한 문제 차이예요. 무조건 대학이. 인서울은. 네. 뭐라고요? 대학이 뭐라고요? 과가 아니라 대학이 한 문제 차이다. 네. 한 문제에 대학 하나씩 바뀐다. 네. 자, 여기 구경꾼은 구경하다의 구경 플러스 꾼이죠. 전미사, 접사, 꾼. 그죠? 품사가 바뀌었다. 구경하다, 구경꾼. 그럼 품사가 같다. 그럼 품사까지 확인하는 얘기죠. 네. 그럼 구경꾼 품사가 뭔지는 아느냐. 그럼 구경이 통사적 접사냐 아니냐는 위에서 확인해야죠. 네. 그죠? 근데 바뀌지 않았다. 자, 그러면 뭐라고요?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다를 구분해야 되고, 유지되었다, 바뀌었냐를 확인해야 되고, 통사적이냐 아니냐, 통사적이냐 어휘냐를 확인해야 되고, 구분 기준이.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봤을 때 1, 2, 3, 4, 5를 봤을 때 어떻게 되면 이거를 읽을 때 이 품사가 유지되냐 바뀌냐를 구분 기준으로 1, 2 어휘적이냐 통사적이냐를 구분 기준으로 2 이것만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휘적과 통사적만 여기서 이해하자. 품사 바뀐 거는 네 본능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게 품사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모르면 그 비슷한 예제가 있는지 위해서 확인해야겠구나. 이렇게 세 가지만 한 표시면 푸는 방식이. 근데 그 뭐지? 네. 제가 궁금한 게 네. 이렇게 지문을 먼저 읽고 지문이래 이런 거 보기를 먼저 읽고 지문을 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자, 다시요. 네.
요거를 보고 여기로 갔을 때 왔다 갔다 하는데 헷갈리다고요? 이걸 보고 네 여기 그러다가 여기서 이게 맞나 싶으면 또 여기서 가고 보고 하는. 그러면 보통 때는 어떻게 썼어요? 되게 보통은 이거를 다 읽고 한번 이렇게 쭉 읽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체크하면서. 시간은 그러면 단축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읽을 때 이거 뭐 때문에 읽어요? 왜 읽어요? 어떤 문제를 풀려고? 이걸 읽는 방법, 이거를 읽으려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를 연구해봤어요? 지금까지 안 했죠. 그게 독해 노하우예요. 그게 이 문제에 따라서 이걸 읽는 독해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이걸 읽을 때 보잖아요. 품사가 유지되냐 변하냐. 여기는 뭐라고요? 어휘냐 통사적이냐. 이렇게 횡으로 보니까 이 문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어휘 통사를 구분하느냐 품사 바뀐 걸 알고 있느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걸 읽으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잡아놨더니 이게 갔더니 아 어휘를 이걸 통사라고 한다. 그럼 끝이네요. 그 다음에 품사 바뀌는 건 여기 나오겠네요. 전미사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전미사들이 아니면 품사가 바뀌지 않네요. 네. 그렇게 되면 이걸 풀 수 있는 키워드가 정리가 됩니다. 이것도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기억, 니은 부분만 읽으면 되죠. 네. 14번은 요 전체 내에서 이거를 가지고 풀어주는 거죠. 네. 그러면 15번 요거에서 기억, 니은 문장 구조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이 전체와 관련된 건 요거 한 문제였죠. 이건 부분 읽어도 되고 부분만 읽어도 되고 네. 이건 여기만 읽어도 되고 그렇게 풀긴 풀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되게 헷갈리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걸 했는데 자 그게 주라는 건데 이걸 다 읽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시간이 있냐는 거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읽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걸 푸른 다음에 이걸 또 다시 읽으면 그냥 처음에 이렇게 읽는 것보다 이게 맞는지 확인하면서 이해하면서 쫙 읽잖아요. 그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걸 읽고 이걸 본 다음에 하는 것보다 이거를 어떻게 푸는지 잡아서 부분적으로 풀고 시간 없으면 넘어가고 시간 있으면 이걸 다시 읽어보잖아요. 그럼 훨씬 이해도가 크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유형마다 읽는 방법이 조금씩 이 문제 유형마다 이 문제 나오는 상황마다 읽는 게 조금씩 다 달라요. 당연히 그게 노하우죠. 그렇지만 이거를 문제만 봐도 내가 지금 느끼기에도 이 문제는 요 전체 지문과 관련이 되지만 이거는 부분만 읽으면 되고 요거는 요것만 읽으면 되고 이거는 별도로 그냥 아는 문제 요거랑 떨어진 다른 문제로 추가로 그냥 문법 붙여놓은 것 뿐이라는 거지. 네. 그러면 이걸 읽는 데는 요거 하나만 하면 되니까 이걸 이해하는 걸 중심으로 이걸 읽었어야지 하면서 읽어요. 본인이 생각한 대로.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판단하자 라는데 2초도 안 걸려요. 연습이 되면. 왜? 그런 유형을 풀어봤고 그런 유형을 풀 때는 어떻게 읽는지를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냥 톡톡톡톡 저절로 거서 그냥 읽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 이 글을 읽으면 무조건 읽고 이걸 푸니까 6등급 7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글을 읽을 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생각하는 게 그게 우선이에요. 왜? 읽기 시험이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걸 읽는 것이니까 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느 파트를 읽기로 하면 그거 더 자세히 구분하죠. 당연히. 아닌가요? 자 이것도 당연히 여기에 보면 어휘 접사는 여기 나오고 여기에는 통사적 접사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아 이거는 어휘 접사다 통사적 접사다 그럼 이렇게 두 개 이거 두 개나 이건 어휘 접사 부분 이건 통사적 접사 부분 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유지된다 바뀐다 유지된다 바뀐다 그러면 이건 유지된다는 동그라미 바뀐다는 세모 X 이렇게 쳐가지고 쭈루룩 하면 나중에 닦아서 통사적 접사 어휘 접사 이거 바뀐다 둘 중에 하나 바뀐다 확인하고 해나갈 수도 있다는 분류가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자 그럼 이거는 됐고 이거는 뭐 때문에 틀렸나요? 그거는 4번, 3번 헷갈렸어요. 자, 부사어가 있지만 그럼 부사어 종류를 못 찾은 거네요. 아니요, 그거를 봤는데 4번을 보고서 네.
3번을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번에 요 문장을 보고 안긴 문장의 서술어는 형용사이다. 그러면 안긴 문장하고 아는 문장 찾아야 되네요. 네. 안긴 건 속 안에 있는 거네요. 그게 그럼 두 번째 주어네요. 그녀는 해서 은는이가 주어 말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보다 달리기가 빨랐다. 다른 사람보다 그럼 비교적 조사기도 하네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 달리기가 빠르다. 그녀는 그랬을 때 이 달리기 가네요. 두 번째 주어는.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가 있고 이렇게 기본 문장 해야 되는데 주어 서술어 이렇게 돼 이게 서술절로 아는 문장이 네. 나온 거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 가네요. 그럼 달리기가 주어네요. 네. 달리기가 빠르다 느리다는 형용사죠. 형용사. 그러면 안긴 문장의 서술어 여기 이 문장을 형용사이다. 그럼 맞는 거예요? 네. 느리다 빠르다 형용사. 빨랐다. 그럼 이거 맞는 거네? 네, 맞아요. 자, 안긴 문장의 서술어는 동사이고 안긴 문장의 서술어는 형용사이다. 이게 막 기억 위에 거. 네. 자, 그러면 뭐라고? 그는 합격을 빌었다네요. 네. 그럼 면접을 본. 네. 그는 합격을 빌었다고 대기업의 면접을 보다네요. 관용. 그래서 관형절로 아는 문장. 그럼 이게 아는 문장이고 이게 안긴 문장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기업 면접을 보다네요. 네. 그러면 보다 동사 맞네요. 네. 그러면 4번이 맞아야 되네요.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게 3번? 네. 적절하지 않아요. 밑에 맞는 건데 이거 잘못 쳤다고. 그러면 뭘 몰랐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긴 문장을 판단을 못했어요. 네. 그럼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기본적 문법 지식. 그걸 네, 그랬어요. 그러면 안긴 문장이든 아는 문장이든 뭘 먼저 찾아야 돼요? 주어요. 네. 자 여기 주어는 뭐예요? 는이니까. 이건 뭐예요? 가. 가. 그런 다음에 주어에 해당하는 서술을 찾아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서술에 해당하는 목적어나 이런 걸 찾는 거고. 얼굴 나왔다. 이해되세요? 네. 네?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찾아야 된다. 네.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알았어도 또 맞을 수 있네요. 부사어. 기업은 뭐죠? 대기업의 면접을 보다. 대기업의 면접. 그러면 부사는 뭐예요? 서술어를 꾸며줘야 되네요. 네. 서술어나 전체 문장을 꾸며줘야 된다고. 근데 이게 그는이지 주어. 네. 이거 목적어 얼르리가. 네. 이거 서술어. 이제 이거는 대기업의 면접. 그럼 요거 의자니까 이거는 관역격 조사지. 네. 그럼 그러니까 목적어지. 보다 해서 꾸며줘서 본 글을 꾸며주니까 이것도 관역격 조사지. 관형어지. 동사인데. 네. 그러니까 부사어가 없지. 없네요. 있지만 있었네요. 네. 자 다시 부사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중교. 부사의 종류. 장방시목유 조정량이 있어요. 뭐라고요? 장방시목유 조정량. 영어도 해당됩니다. 뭔 소리예요 이게? 장소부사, 방법부사, 시간부사, 목적부사, 이유부사, 조건부사, 정도부사, 양보부사. 자, 부사 종류는 뭐 있다고요? 이거보다 더 많아요. 필수부사는 필수부사는 주어하고 동사가 있는데 IO, DO에서 사람에게 무엇을 DO. 그리고 영어에서는 이렇게 간접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가 아니라 네. 간접 목적어 사람어를 간접 목적어라고 그러는데 네. 한국어에서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붙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간접 목적어라고. 그래서 필수부사라고 합니다. 부사인데 성분상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네. 자, 이 필수부사처럼 필수관형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갈 수 있다. 갈 방법이 없다. 이 수, 방법, 가는 것 했을 때 이 수는 이게 뭐라고요? 요 갈이 꼭 꾸며져야지. 올 수 있다, 갈 수 있다 이렇게. 불완전 명사죠. 불완전 명사를 꾸며주는 이 갈, 이거를 필수 관형사라고 합니다. 필수 성분. 이게 작년, 재작년 EBS에 나왔기 때문에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자, 필수 부사하고 필수 관형어. 네. 둘 다 알겠어요? 네. 이 두 개 주의하시면 되고, 부사의 종류는 뭐라고요? 장방. 장방시목유 조정량. 이렇게 외우시면 다음번에 부사 찾을 때 도움 되겠죠? 네. 자,
참고로 이건 부사의 종류고 형용사의 종류는 무엇이 있죠? 영어에서 형용사요. 지수 대성신색제입니다. 뭐라고요? 지수하고 대성신하고 색다른 재미로 놀았다. 이게 형용사 종류입니다. 뭐라고요? 무슨 대명사? 지시대명사. 또 무슨 대명사? 형용사. 지시형용사. 또 이거는 수형용사. 이거는 뭐라고? 대소. 이거는 성질. 이거는 신구. 새거 옛날 거. 이거는 색채. 이거는 재료. 네. 자, 한번 해볼게. 저 세 개의 큰 부드러운 오래된 빨간 나무 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해됐어요? 네. 영어에서는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것들이 우리나라는 서술격 이다에다가 들어가서 이렇게 돼서 용언이 돼버린다고. 네. A이다 이렇게 돼서. 이해되세요? 요거는 뭐의 종류라고? 부사의 종류. 영어에서도 있어요. 장소부사, 방법시가, 시간부사, 목적부사는 부사가 여러 개일 때는 이 순서대로 써줘야 돼요. 자, 영어에서 형용사도 이 순서대로 써줘야 돼요. 지수, 대성신색제. 외웠나요? 네. 자, 지금 뭐 해준 거예요? 형용사. 부사어 때문에 뭐 해줬어요? 필수 부사어, 필수 관형어. 그 다음에 부사어, 형용사. 이해되세요? 네. 자, 안긴 문장, 아는 문장에서는 항상 뭐라고 해요? 주어, 서술어고, 이게 만약에 주어, 서술어 안 하면, 이건 서술적으로 아는 문장. 서술절로 아는 문장, 이렇게 말고,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되면 항상 뭐부터 찾으라고요? 여기에 은는이가. 근데 이 주어는 생략될 수도 있어요. 자, 이 서술어를 보면, 이 주어를 보고 뭘 찾고요? 서술어.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요? 목적어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또 뭐 찾아요? 주어 찾고 서술어 찾고 이 서술에 맞는 목적어가 여기 있으면 목적어 찾고. 이게 순서예요. 네. 문제 푸는 순서. 자, 그럼 이것도 됐고 이것도 됐나요? 네. 자, 이걸 봤을 때, 자, 16번 문제는 표제와 부제네요. 자, 이렇게 돼서 표제와 부제의 차이는 뭐예요? 표제는 큰 주제고 부제는 약간 자, 구체적. 표제부터 찾는 거예요? 부제부터 찾는 거예요? 부제부터 찾는 거예요. 왜 부제부터 확인해요? 이 부제는 핵심을 요약해가지고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확정짓는 거예요. 근데 표제는 뭐라고요? 신문기사에서 호기심 유발이에요. 이거는 김연아 결혼. 부제는 김연아 빙평과 결혼하듯이 열심히 훈련.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제는 뭐라고요? 요약된 주제라고요, 주제. 부수된 주제. 이거는 표지예요, 표지. 네. 자, 그런 다음에 육하원칙이 나와요. 그 다음에 느낌을 조금 쓰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주제를 부제로 찾는데 이글, 서양 포스트모더니즘, 그의 갈래가 뭐죠? 서양 포스트모더니즘 하면 설명? 서양 포스트 이렇게 비문학을 하실 때는 논설문, 설명문 하는 것은 기초적이고 과목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과목. 왜? 수학 글을 쓰는 거랑 경제 글을 쓰는 거랑 역세 글, 과학 글을 쓰는 거랑 쓰는 서술 방식이 교과서가 다르죠. 네. 이 각종 교과서에 나오죠. 국어 비문학에. 그럼 경제글은 경제글 서술 방식이 있고, 과학은 과학글 서술 방식이 있고, 이렇게 미술사는 미술사의 서술 방식이 있고, 음악은 음악글 서술 방식이 있어서, 이 교과목마다 서술 방식이 있어요. 그게 노하우예요. 두 번째 노하우, 큰 노하우. 이 서술 방식에 따라서 이 과목별 서술 방식에서 이걸 딱 봤을 때 서양에서 포스트모더니즘 그러면 서양에서 서양과 동양 비교 나올까? 포스트모더니즘 그럼 역사 과정이네. 그러면 역사의 순서대로 통시적으로 나올까? 흐름을 끊어서 잘라줘야겠네. 그럼 포스티비전 전하고 후하고 포스티비전 자체하고 상황을 보겠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문제 제기를 좀 하다가 결론이 이 부분에 있겠네. 이 부분이나
하지만이니까 이게 대안이면 여기에 요 앞에 있겠고 아니면 여기에 결론이 있겠네. 그럼 이 결론을 찾으면 이 부재 표제 말고 이 위에 거 말고 이 부재랑 똑같은 거 찾으면 다 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주제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주제를 확정짓기 때문에 그거부터 읽으면 주제를 이해하고 이 흐름을 읽는 게 좋다는 거지. 논설문이나 어떤 글을 쓸 때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그럼 뭐부터 보고 싶어요? 결론. 그래서 논설문을 읽을 때는 결론부터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론을 양쪽에서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구나 라는 걸 빨리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제 부재 문제가 뭐라고요? 결론을 빨리 찾으라는 문제예요. 결론을 찾아놓는데 이걸 보니까 중요한 단어를 체크를 하면 요 흐름별로 일치니까 단락별로 한 문제씩 내겠구나. 아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17번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맞아요. 자 그렇게 됐는데 18번을 보니까 아 주제를 알고 18번에서 요 내용을 보면 이 주제에 나와 있는 이 핵심 내용의 의도, 그런데 핵심 내용의 의도, 이 흐름을 찾되 뭐를 똑바로 해야 돼? 이거를 먼저 읽고, 왜?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요 아이젤에 대한 피터 아이젤의 해체주의 건축물인데 요 이론과 관련된 거는 저 뒤에서 자세히 읽어야 되겠구나. 요 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더불어 19번을 보면 보기를 해서 이 두 개를 평론가 나누면 윗글 바탕으로 두 개를 나눴으면 이게 대립되는 이론이라면 이 이론 전체가 대립되는 구조로 흘러가겠구나 이야기가. 이거랑 이걸 반대하는. 그러니까 어떤 건 동그라미 치고 어떤 건 세모를 쳐야 되겠구나 이거를 풀 때. 그래야 요것도 찾기가 좋고 이 전체에서 그래야 이 문제 했을 때 얘 반대되는 이론과 헷갈리지 않게 얘도 풀고 요 이론 두 명도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이 나오면 이 기억은 앞뒤 읽으면서 풀을 수 있으면 한번 풀어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부터 도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A, E에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요거를 가지고 그냥 저쪽에서 풀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 거꾸로 끝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A, E의 활용도 문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는데 이걸 쭉 읽었을 때 이거는 뭐라고요? 문물 전파. 네. 이거는 뭐라고요? 유창한 웅변, 말의 웅변. 유창한 웅변이니까 그죠 뭐라고요? 진짜 웅변. 말의 웅변. 웅변 대회. 이거는 작품 근처. 그러면 작품 밑바닥. 작품의 아래, 속에.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읽으면 힘드니까 A, B, C, D를 읽으면 부분적으로 또 읽잖아요. 물론 이거부터 풀면 좋죠. 주제를 안 다음에 부분적으로 읽으니까. 자 그런데 A는 설득력의 전파인데 뭐를 전파해요? 포스트모던 논의를, 어떤 논란을 전파. 논란을 전해. 그럼 여기서 논란을 전한다. 그러면 문물의 전파 비슷한가? 문물. 보통 불편해서 문물의 전파. 물건은 문화와 물건이지. 그럼 문물을 접한다. 그럼 비슷한가? 보고. 그럼 동그라미 쳤는데 여기서 보면 유창한 웅변이라고 했죠. 근데 B번 B 어딨죠? A가 여기면 B가 이쯤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네요. B 웅변하는 셈. 역설적으로 웅변한다. 그럼 웅변하냐? 네. 그럼 역설적으로 거기서 역설적으로 웅변합니까? 사람들한테? 아니죠. 그냥 대변한다. 말한다. 이런 뜻. 그러니까 이 웅변은 문맥적인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전적으로 그냥 웅변이네요. 그죠. 근데 이거를 역설적인 내용을 가지고 웅변했다는 말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이거는 이 웅변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앞뒤를 같이 가져야 돼요. 전파인데 여기 문물을 전파하는 그 문물과 유사한가? 이게 웅변했는데 유창하게 설득하는 진짜 웅변인가? 이 근저면 작품의 아래, 작품 속 안에 뭔가의 내용의 이면에 있는 건가? 네. 이렇게 가지고 가야 돼. 그러면 이게 풀렸을 거예요. 근저의 그 근저를 몰라가지고. 네. 자 그러면 근저를 빼고 몰라서 찍었죠.
자, 그가 지은 작품에 무엇에 흐르는 정서, 그리움. 그럼 그가 지은 작품의 속에 흐르는. 네. 그럼 속으로 가서 해보면 이게 속인지만 보면. 모더니즘의 속에 있는. 모더니즘의 속에 있는 근대 주체와 사상 아닌가요? 맞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 근절한 단어가 어떤 뜻인지 상관없어요. 왜? 이걸 통째로 갖다 여기 있는 내용을 갖다가 통째로 여기다 박았는데 이게 흐르죠? 그럼 그 뜻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지금 틀린 이 단어가 틀려서 어떤 흐름이 같아서 여기에다가 밑줄 치면 제가 뭐라 했어요? 밑줄 치면 주변에 답이 있다. 네. 그러면 이것과의 관계, 수식어와 피수의 수식어의 관계이어야 된다고 답이.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이 뜻이 아니라 요것과 요것의 관계가 맞는가 라고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모르면 저쪽 제시문, 제시해준 글에서 이걸 통째로 따다 그걸 놓고 읽었는데 어느 정도 통하면 맞는 겁니다. 네. 이해됐나요 이거? 네네. 자, 20번 보면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 이렇게 됐어요. 그럼 기억의 이유. 그럼 이유가 근거죠. 네. 기억 어딨나요? 여기죠. 이러한 현실은 그럼 이러한 현실은 지시어니까 앞에 있겠네요. 네. 어디 있어요? 여기. 건축물에서 붙은 고전 양식이나 전통 양식을 살린 건축 양식의 재현은 전통과 근대라는 양식의 혼합을 피상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그쳤다. 그러면 그치다 별로 안 좋다. 네. 혼합했다. 근데 피상적으로 껍데기로 전통과 근대라는 양식을 혼합 껍데기로 곱쳤다. 속으로 안 합치고. 네. 이러한 현상은 그죠? 네. 포스트 모더니즘이 진정한 게 아니다 라는 거네요. 네. 여기 가서 자, 그러면 이걸 왜 못 풀었죠? 1번을 할까요? 피상적이다, 껍데기다 반대는 뭐죠? 피상적인 반대요. 네. 근본적인 뭐가 있을까? 피상적이 뭐죠? 여기서 보면 이러한 현상은 추구했던 대안의 모색이란 취지와 어긋난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면 그 양식의 모색을 실패했다는 거죠. 네. 안 맞았다. 근데 이게 뭐라고? 이러한 현실이 피상적으로 그칠 뿐인. 네. 그러니까 피상이 뭐예요? 모른다. 오케이. 그러면 피상. 모르면 피부 껍데기, 피부 상황, 네. 껍질, 겉으로만 합친 것처럼. 네. 그러니까 취지가 안 맞는다. 그러면 이 뒤에를 읽어보면 왜 이 한 단락은 같은 내용이니까 네. 여기에 보면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은 현대 건축과 형태를 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안 맞았다. 두 번째. 세 번째. 피상적이다. 취지에 안 맞는다. 불가능하다. 자, 사회처럼 정체성의 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과거의 경화로 되돌아가는 충동 정도로, 그러니까 대충 과거로 돌아가는 충동이다. 그러니까 과거랑 합친 게 아니라 과거로 귀환하는 거다. 라는 이 세 가지, 네 가지를 합친 거를 찾아줘야 돼요. 네. 그러면, 자, 전통과 근대의 공존을 알리는 상징과 정서의 부활에 실패했다. 그럼 부활이 아니라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부활은 그게 됐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라고 시도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라고요? 충족시키지 못하고 과거에 있는 거 껍데기로 한다는 거죠. 근데 피상적인 단어라는 거 말고도 여기서부터 그러나부터 여기까지에 있는 단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여기에 있는 하나 그칠 뿐이다 하고 어긋났다. 오색하는 취지 어긋났다. 제대로 피상적이어서 제대로 못했다. 그 취지 포스트 모던이 아니다. 그게 뭐라고?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역설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과거로 그냥 잠시 돌아가는 것이 과거와 현대가 합쳐진 게 아니다. 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여기서 찾아서 제껴가면서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읽을 때 이 네 가지의 문장이 한 단락으로 이루어졌으면 이거 서술어 보세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 서술어가 공통되게 연결시켜서 단락의 통일성으로 하나의 단락의 소주제를 만들어 주는 건데 그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 안 하고 혼자 상상한 거라고. 자, 취지에 어긋난다. 과거로 가다. 그럼 충족시키지 못하잖아. 네 개가 공통적인. 그 네 개를 보고 이거를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바로 윗 문장에 있습니다. 어디요?
자, 여기에서 보면 모더니즘과 추구해. 그럼 잘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모더니즘이 추구해온 단순성과 기계적 회계성에 벗어나 전통과 근대에 공존하며 상징과 장식이 부활된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을 추구해야 한다고. 그러면 상징과 장식이 부활된. 네, 그래서 그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케이. 왜냐면- 잘 걸렸습니다. 잘해. 네. 네? 이런 걸 보고 바람직하게 들렸다 그래.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요. 네. 전통과 건대의 공존을 알리는 상징과 장식의 부활에 포스트모더니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실패했기 때문에 취지에 어긋난다. 이러한 현실이라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서 영식의 모색이라는 취지와 어긋난다. 실패했기 때문에 어긋난다. 네. 라는 거네. 네. 실패해서 이런 현실에 어긋난다. 네. 성공해서는 어긋나지 않고. 자, 어떤 게 본이랑 어긋나? 실패했기 때문에 본이랑 어긋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지금 본이 어긋난 거라고. 그래서 실패한 거야. 선호가 바꾼 거야. 실패했기 때문에 어긋난 게 아니라 어긋나서 실패했구나. 어긋난 걸 실패했다고 평가는 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실패했기 때문에 어긋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결과로 보는 거잖아. 네. 그게 아니라 그 결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취지가. 뭐라고? 네. 충족을 못 시키는 거야. 아직 차지도 못한 거야. 실패했다는 거야. 그 성공 실패를 논할 필요도 없을 만큼 아직 안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을 선호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죠? 됐나요? 자, 요거는 요거 두 개만 체크하면 됐어요? 그게 해체주의에 네. 관한 거였는데 네. 제가 해체주의 부분이 나오는 그 단락을 제대로 캐치를 못해가지고. 요거만 가지고는 못 풀어요. 요거랑 제일 가까운 선택지. 그거를 잠시만요. 네?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좀 어렵던데 그게. 그러면 요거는 네. 해체주의 건축물인데 네. 이 건축물은 있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사건을 하긴 하는데 해당 경로는 이렇게 돼서 막혀 다른 길로 하고 방법을 시도했어. 이는 결론 이거네요. 네. 현재를 통해 과거를 직시할 수 있고 믿고 의지를 건축물에 반영하고 고전적 방법에 대한 향수를 배제하고 네. 그 장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네요. 그럼 이 장소에 대한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나오면 없나요? 결론은 이거네요. 장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니까 이번에 다양한 해석을 유도하는 거랑 그거 말고 장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라는 게 나온 게 있나요? 안 보이는데요. 요거랑 제일 가까운 것만 찾으면 되는 문제인데 주성문은 가까운 건 2번이라고. 그거 찾는 건데 와,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지? 해석 못해서 그러니까. 네. 자, 보기를 얘기를 하면 어떤 걸 설명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쭉 설명하다가요 여기에 결론이 있어요. 이 주제는 이게 주제가 없으면 이 문제 자체가 성립을 못하기 때문에 이 보기의 주제에 제일 가까운 게 먼저 있나를 찾고 이게 비슷비슷하면 선택지 제시문 가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 1순위가 이거거든요. 이거 요약하는 거. 근데 요약해서 딱딱딱딱 끊고 보니까 이거밖에 없네요. 이거 결론은 그거네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그냥 안 읽었어. 그냥 톡톡톡톡 끊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다. 네. 그거를 제시문에서 확인하든지 여기서 확인하는데 2번이 제일 가깝대. 네. 그러면 2번을 가지고 가서 확인하면 네. 훨씬 빠르다는 거지. 그러면 5번 같은 건 5번은 뭘까요? 역사를 인정하고 정시에서는 모더니즘 전통에 이어 역사 속에 건축물이 지니는 의미. 그건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뭐냐고. 새로운 개념. 장소에 대한 새로운 해석. 네. 이렇게 단어도 유사해요. 진짜 2024 이걸 애들한테 그래서 그래요. 여 위에다가 틀리면 내가 급수 쓰라 그러잖아요. 네. 이게 몇 등급 문제냐고. 본인 생각할 때 몇 등급 문제예요? 3. 난 8등급 문제라고. 그러니까 맞추라고 준 건데 애들이 고민하다가 틀리는. 시간 낭비하고. 보기 문제, 네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이런 게 쏘가 있어요. 그대로 요걸 그대로 쓰는 문제. 그거만 그냥 풀릴 수 있어. 안 읽어도 되는.
보기 문제의 25%는 요거 선택지만 보고 보기만 보면 풀려요. 당연히 25%는 어려워요. 이거랑 선택지 3개를 비교해야 돼. 3자 되면. 네. 그 다음에 25%는 보기 문제의 25%는 뭐라고 했어요? 보면 주워 먹는 거. 25%는 뭐라고요? 3자 되면. 네. 보기, 재시문, 선택지를 다 봐야 돼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 다음에 25%는 뭐냐면요. 이 보기 문제, 25%는 이렇게 보기하고 선택지만 보면 되고, 이건 3자 대면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보기 문제 25%는 적용 문제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기 제시문에 무슨 문장이 있는데, 요거랑 사례가 비슷하지만 사례가 있어요. 사례 문제. 보기 문제 25%는요, 요거 있는데, 그 제시문하고 쳤을 때, 요거를 통해서 여기에서 일로 가. 그러니까 선택지가 일로 올라간 거예요, 보기로.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기를 안 만들어도 되는데, 선택지가 이렇게 올라가게 해가지고, 일치 문제 찾는 것처럼 하는 게 있어요. 네. 일치형 문제인데 보기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근데 이 문제는 냉정하게 이게 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주워 먹는 문제. 왜 그러냐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 한 지문을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났어요. 네. 그럼 상 문제 몇 문제 만들 수 있어요? 2개. 하 문제는 2개. 네. 중급 문제는 2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적당해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땐 상 문제예요. 왜 상 문제냐면, 자, 이거는 하. 이것도 그냥 기억 모선 문장 해석하니까 그래도 비슷하다고 치고 중. 이게 함정이니까. 네. 딱 만들어 놓은 함정이 칵 들어갔으니까. 네. 자, 요렇게 했을 때, 이 앞에가 원인이고 결과가 돼야 되지, 결과 원인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어. 그걸 써놔야 돼. 네. 이해됐어요? 네.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그러면 이거 중.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요? 하야 돼요. 왜? 이것도 중이고 이것도 상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상. 이해됐나요? 네. 그럼 상 두 문제.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요? 하야 돼요. 중이든지. 왜? 이 문제가 어렵고 이 문제가 어려운데 이 문제까지 보면 극악이라 1교시 끝나고 손님 포기하는 애가 많아져요. 아니 난이도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풀면서. 실제적으로. 네. 자, 그럼 이거 됐어요? 네. 자, 요거는 뭐 틀렸어요? 이거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해가지고 두 개. 네. 이론이 나오겠죠. 평가를 대조한 건데 저는 네.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 네. 그 두 개의 이론을 비교한 걸로.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게 그거는 다른 데서 찾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독해가 문제냐면 이거를 했으면 이게 두 개로 대입하든지 흐름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미술사는 A라는 이론이 있어요. A라는 이론을 써다가 이 이론을 쓰고, 자, 이론이 있고 이 이론의 문제점을 써요. 네. 이 문제점 때문에 또 B이론이 나와요. 네. 또 B이론의 문제점을 써요. 네. 그런 다음에 C이론이 나와요. 네. 이해됐죠? 네. 그러면 이 이론의 특징과 문제점을 구분해서 정리해놔야 돼요. 이론마다.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이 특징 자체가 또 문제점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 이론이 특징은 이 앞에 있는 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문제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장점일 가능성이 크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요거랑 요거는 이 어떻게 보면 관점이 같아요. 이걸 문제로 인식하고 그래서 이런 이론을 만들었다 이거는. 네. 그러면 요 문제점, 근데 이게 문제가 돼서 다시 또 이 이론을 만들었다면 관점은 이렇게 돼요. 네. 근데 A이론은 이렇게 돼요. 이론과 문제점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 앞에로. 네. 미술사에 써지는 스타일 알겠나요? 네. 그러니까 착각을 안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A 단락을 나누면 여기에는 이론은 동그라미 치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세모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랑 같죠? 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이 이론을 만들었다면 이것도 또 세모 쳐줘야죠. 그런 다음에 또 요거를 또 이론을 만들고 요걸 또 분배하고 이렇게 되면 또 이건 B이론인데 이거에 또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이해를 한다면 지금 여기서 뭐 고민했다고 했어요? 19번에서 아 이건 포스트노트는 이론인데 아니면 이건 비판인데 그죠? 네. 자 요거는 뭐라고요? 비판 뒷부분 이거는 뭐라고요? 이론 네. 그러면 이 이론하고 이 비판할 때 그러나 하면서 학자가 바뀌기도 하고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거 한 단락인데 논조가 조금 바뀝니다. 이해됐나요? 네. 이런 구조를 체크를 하면서 몇 개를 연습을 해버리면 아 미술 문제 내는 문제 만드는 방식에서 아 이렇게 찬반 비교하면서 비판과 뭐를 비교하면서 어떤 유형이 나온다가 노하우가 쌓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17번은 일치를 하나씩 찾으면 되고 시간 오래 걸리죠? 좀 걸렸어요. 다음번에 이거를 또 빨리 찾는 건 또 따로 해야 돼요. 이거 하나만 오래 걸려서 이런 것만 일치 문제만 쭈르륵 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이해됐어요? 네. 아? 근데 지금 이것까지 하면 이거 한 단원 하면 끝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이따 맞았으니까 넘어가요. 네. 자 보세요. 조선 유학자 이황과 이인은 그래 갈래는? 학자들의 출현으로 고도로 발달하고 찬란한 업적을 쌓았다. 숙종연간 하면서 뭐예요? 경제학 파트생. 아 이거 뭐예요? 경제나 사회. 경제다. 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 그런 다음에 체크하고. 그런데 22번 보니까 윗불의 설명 방식 하니까 아 이거 나가는 거 네. 쭉 해서 요거를 골라놓은 다음에 도덕관 대비냐 인용이냐 이걸 그래서 읽으면서 하나씩 지워가면서 읽다가 나오면 지우고 몇 개 찾아보고 그거 문제 잘못 봤어요. 오케이. 자 그럼 다음에 윗글 적절한 거 24번 둘 다 풀었으니까 이제 일단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자 2번은 이게 대비, 인용, 이렇게 뭐 차례, 나열 이렇게 질문 한 개 이걸 표시를 해놓고 읽으면서 이렇게 잠깐 확 나오다가 나오면 그거 지워놓고 안 나오는 것만 자세히 찾아보는 거죠. 네. 그래야 푸는 거고 윗글 적절하지 않은 거는 내용 전체 윗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전체의 주제를 이해했어야 되고 24번은 기역, 니은이니까 니은의 공통점 기역과 니은의 보기와 공통점이니까 보기 주제 확정해서 여기서 찾아본 다음에 니은까지 비교해보면 되니까 이건 일부 문제 이건 주제 문제 이거 전체 흐름 문제니까 아 그냥 편안하게 전체 주제를 확정하면 여기까지는 빨리 푸는데 25번 볼까? 25번은 A와 보기니까 A 부분만 네. 이것도 부분만 네. 그러니까 부분 읽고 전체 주제를만 알고 그 다음에 요거만 체크하면 되니까 아 어느 부분을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막 캐치해서 해가는 게 아니라 전체 주제를 명확하게 확정 지은 다음에 부분을 디테일하게 읽으면서 풀면 되는 문제 스타일이라구나 하고 확정을 하고 풀기 시작했었는 그걸 순식간에 5초 3초 안에 그게 노하우. 왜?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공부하는 애랑 그냥 무작정 공부하는 애 차이가 나요. 네. 이해되나요? 네. 그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데 문제를 국어로 아무리 많이 풀어도 애들이 노하우가 안 쌓인다 그러니까 국어 공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왜? 분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명확하게요? 이렇게까지 분석을 안 해줍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줘. 그냥 문제 하나 풀어도 돼. 해설 보라고 그러고 이 내용 알겠지? 그래서 이 내용을 알겠는데 다른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나올 때마다 그때 달라. 그때 다른 걸 어떻게 유형을 정리해서 그거를 누적시켜갖고 그거 푸는 방법을 내가 익숙하게 만들 수 있느냐의 차이잖아. 됐나요? 네. 자, 27, 32 이건 뭐죠? 소설 공간은 실제. 네. 이건 뭐죠? 갈래요? 네. 문화가 있는. 문학 설명, 문학 이론과 네. 문학의 콜라보 이런 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요. 네. 왜? 국어 교과서에서도 문학서하고 문학 비평이 이게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를 써준 거예요. 이게 새까맣게 됐다는 거의 의미는 뭐죠? 글자가 시험 문제가 나온다. 이 앞뒤가. 네. 그래서 체크해놓으면 나중에 찾을 때 편하죠. 새까만 것보다. 자, 근데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소설은 다른 거보다 미리 경고를 해줬죠. 네. 왜 처음 보는 소설 나오면
근데 요것도 요 전체 자세히 읽었어야 되는데 체크하면서 하나하나 끌어가면서 왜? 요거 가치하고 이 전체 가치가 비슷합니다. 왜? 이게 줄거리를 해야 주제가 잡히거든. 근데 이거를 읽고 타인의 방이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면 주제를 어느 정도 찾은 겁니다. 제목을. 그죠? 자, 공간의 상징화를 바탕으로 그럼 가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이론을 바탕으로 나다에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러면요, 이 가나 왜 읽었어요? 가를 왜 읽었냐고. 공간의 상징화 찾으려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만 보면 가의 주제는 공간의 상징화야. 네. 근데 나하고 다에서 요런 걸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나는 동그라미, 다는 세모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읽어서 한번 읽어본 다음에 읽으면 공간의 상징화 이거 같아. 다음번에 왔을 때 찾기가 더 좋았다는 거죠. 가를 바탕으로 이게 무슨 뜻이죠? 가의 주제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하니까 나의 주제를 감상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와 나의 주제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가나다에서 필요한 거는 공간의 상징화라는 거지. 공간. 이거는 여자가 있는 방, 이거는 뭐라고? 타인의 방. 네. 그럼 그 방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했네. 네. 그러니까 이거 전체 훑어보고 요 문제만 보고 요 문제만 봤는데 이 소설의 의미, 가치, 왜 출제되고 이런 게 다 보이네. 네. 근데 따보세요. 본인은 이렇게 안 돼요. 나는 20년 한 사람이고 연습을 해야 돼. 네? 아니 20년 피아노 친 사람 앞에서 보고 잘 친데 난 저렇게 못 치고 저는 왜 이걸 못 쳐져요 이렇게 하는 애들 많아. 웃겨 죽겠어. 피아노 20년 친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 바이올린 20년 친 사람 앞에서는 저 이렇게 못해요 한두 번 해보고 바이올린. 그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최단 코스로 얘기하는 거야 너한테. 왜? 20년 문제 풀어준 선생 짬밥으로 얘기해주는 것이지. 너도 자꾸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걸 해봐야겠구나. 다 푸른 다음에도. 그래서 유형을 누적하고 푸는 방법을 누적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것이지. 네가 바로 이거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야. 그제? 이해됐어요? 너희들이 그래요. 쇠하면 되는데 저는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요. 연습을 해야지. 가를 바탕으로는 또 모르겠어요? 가의 주제를 바탕으로. 다를 설명한대. 아까 가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했고 이걸 가를 바탕으로 다를 설명하면 요 다에 있는 내용이 맞는 거 찾는 거지. 네. 그런 다음에 나다를 비교하는 거지. 네. 네. 지금 보니까 엄청 어렵네요. 뭐가? 문제가. 너는 하나하나 풀었으니까 별건 아닌데 문제 구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구나. 어떻게? 공간을 상징하는 방식으로 나다의 전체의 공간의 의미를 확정줘서 공간의 의미를 네가 알겠으면 나 풀어봐. 다 풀어봐. 나다 비교해봐. 그 다음에 다의 서술적 특징 봐봐. 그 다음에 이렇게 짜그리 하나. 네. 자, 그렇게 문제가 어떻게 돼요? 가나다를 주는데 가는 공간의 의미라는 이론을 하고 나다 두 개의 문학 작품을 준 다음에 공간의 의미 가, 공간의 의미 나. 그럼 나다 비교. 다 아쉬우니까 가의 특징. 그럼 단어 하나 풀어. 이렇게 돼 있는 거네. 네. 그러면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겠네. 가의 공간의 의미를 확정시키는데 나다의 공간의 의미를 찾아서 푸는데 이게 어렵으면 첫 번째 거는 스킵하고 분류만 해놓고 이거부터 풀어. 네. 다 풀어. 네. 나다 비교해. 네. 그 공간의 이제 확정해서 금방 풀어. 어. 그러다 보니까 다 나다 비교하고 다다 붙으니까 이 다 풀 수가 있어 서술형. 그다음 단어 풀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읽는 순서는 거죠. 순서도 있다고. 읽는 순서. 문제풀이 순서에서. 왜? 정보를 누적한 다음에 이거를 해보면 이게 쉽게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만 먼저 풀려고 하면 불안하단가. 불안해. 이게 맞나? 확신이 안 서. 그러면 다음 번을 하다가 노적이 되면 이게 아니고 이거야. 왜? 읽는 게 되기 때문에. 왜? 순수하게 이 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면 되지만 감상이니까 이 다는 뭐라고? 설명이니까 하나하나 하는데 이 다하고 여기도 다 있고 여기도 다 있지. 네. 이 다를 보고 이 세 개를 다 확인할 수 있어? 다. 여기 있는 다 풀고 여기 있는 다 풀고 다 풀고 다를 읽고 바로. 아니요? 네. 다를 읽고 이거 뭐라고? 이거 점검할 수 있네 다. 다를 읽고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를 읽고 이 문제 그 다음에 이 문제 이렇게 두 개 점검하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랬더니 애가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 읽고 이거 한 문제 풀어. 그래서 다음에 나다 읽고 또 이 문제 한 번 풀어. 또 나다 읽고 또 그 몇 번인데. 아니 나를 정확하게 한번 쫙 읽은 다음에 이고 있는 나를 그걸 기억하면서 쭈르륵 해갖고 모르면 다시 찾더라도 네. 다를 쭈르륵 읽은 다음에 쭈르륵 이렇게 풀 수 있는데 네. 10중 8구 이런 건 모든 아이들이 2등급 밑에 아이들은 전부 다 나 다 읽으면서 가 풀어. 시간 많이 써. 네. 가 한 다음에 나 또 읽어. 네. 자, 그 다음에 가 또 읽고 다 또 읽어. 그 다음에 나다 또 읽어. 이렇게 읽는다고. 그러면 시간이 진짜 한정없이 걸린다고. 그래서 이거를 먼저 풀었는데, 자, 이거 보니까 가나다를, 나 집중해서 쭉 읽어서 쭉 풀고, 다 집중해서 쭉 풀지 않으면 시간이 오버하겠지. 네. 이거 제일 마지막에 풀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해서 어려워서 꼬이면, 이 문제 때문에 다른 거 다 못 푼다. 그래서 다른 거 풀어본 다음에 이거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걸 풀면서, 나를 쭉 읽고, 이걸 먼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다? 선택지에다가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나 부분 세모, 다 부분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다를 읽을 때 세모 쫙, 나 읽을 때, 다 읽을 땐 동그라미 쭉 확인하지 않으면, 이거 시간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거 폭탄이야. 라고 알면 괜찮고, 안 그러면 여기서 시간 끌려서, 시간도 적당해. 32번이잖아. 네. 나머지 다 찍게 돼. 우르르 풀다. 네. 아니요? 네. 그래서 뭐를 알아야 된다고? 문제 유형에 따라서 푸는 시간이 얼마큼 걸리는지도 계산해야 돼. 그거를 생각하고 읽고 나가야 돼. 네. 근데 그렇게 지금 내가 얘기한 걸 수업해준 사람 하나도 못 봐갖고 내가 그래서 너한테 얘기해주면 어떡하라고. 이거 무슨 뜻인지 네가 공부하면 되고 모르면 설명해주면 되는데 이거 똑같은 작품 나와? 몰라. 그럴 거 거의 없어. 고상국어법 많이 나오지 모의고사도. 쭈르륵 잘 풀었네. 잘 풀었는데 요 두 개도 시간이 없었어요. 천천히 그러니까 이걸 시간만 있으면 풀었던 거고, 자 이거를 합쳐서 하나씩 대비해도 되는 거였어. 하나씩 그지? 네. 가도 있고 체크하고 나 있고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었어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상관없는데 네. 문제는 이제 38번부터 꼬이지. 왜? 시간이 이제 절대부족으로 이제 완전히 맛이 갔거든. 그러니까 후루룩 읽었는데 군데군데 읽고, 그럴 때 내가 가르치는 방법을 쓰더라고. 읽어서 선택지 비교해서 그냥 찍고. 이건 운이 좋았던 게 배웠던 내용이라 제가 안 오케이. 배웠어요. 그게 배경식. 그래서 이과 애들은 과학인데 딱 보니까 ATP 주워 먹어. 아니 안 읽고 풀었어요. 미국이라 네. 문과 애들은 읽었어요. 경제 철학 안 읽고 풀어. 네. 네. 그래서 더 현명해. 그래서 자, 운 좋았어. 오케이. 그래서 쭈루룩 넘어갔어. 다 받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서 후루룩 찍어서 한 개나 두 개가 일어나지. 왜? 천천히 보면 이건 충분히 쉬운 문제들이 뒤에 많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거 ADP는 넘어가고, ATP는 자, 이렇게 보니까 앞부분 줄거리 후사를 얻던 이상선은 부인 고전 소설이야. 이렇게 하면서 내용 읽어. 동민하고 동문 읽고. 이거 다 읽어서 뭐 할게. 일단은 줄거리 읽어. 왜? 여기에 보면 줄거리요? 요거는 읽어야지. 줄거리. 부분의 줄거리. 요 줄거리를 다 읽어. 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 여기 보면 인물 다 나오네. 인물 나오는 거 특징 여기다 정리를 하고, 이거는 서술적 중이니까 전체 보면서 하면 되고, 네. A, B는 부분 보면 되고, 이거는 여기만 보면 되고, 그러면 이거 막 겁나게 고민하면서 읽을 필요 없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봉비가 황제가 나오구나, 화어태주가 나오고 온남왕도 나오는구나, 인물들 여기서 나와. 어떨 때는 이렇게 삼각형 도형식으로 도식도 만들어줘. 그러니까 인물 확정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런 거 책정하는 거는 이제 자세히 읽으라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읽으면 여러 날 쭈르륵 하고, 공자 누구예요? 황제가 공자를 보고 칭찬하셨죠? 네. 이만큼은 누구 거예요? 황제는 동그라미 치는 거죠. 하시고 비봉을 개척 가탁하시니, 예? 그래서 이봉비라 하였거늘 누가? 상이
대화하여 호병하시니 홍빈이 풍채로 전하거는 용안이 예 대하라 가라사대. 이거 누가 말한 거야? 임금이. 이거 왜 읽어야 돼? 자, 임금이 얘기했구나. 임금이 얘기했구나. 아, 임금이 얘기했구나. 누가 얘기한 거야? 이 인물이 얘기한 거에다가 이거는 임금이 얘기했고, 요거는 비봉이 얘기했고, 요거는 뭐가 얘기했고 이렇게 해놓잖아. 네. 그럼 이 사이사이에 이걸 왜 얘기했는지 사이가 설명이 나와. 네. 요 안에 있는 거는 막 구구절구절 했는데 하나도 안 읽어야 될 거 되게 많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되잖아? 그럼 흐름이 금방 잡혀. 그렇네요. 네. 이해됐어?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신하대 견마지로를 공부하는 견마지로 시험 문제나 공의로 하오니 도적을 살리는 안보를 폐하에 홍복 이게 이게 아부 하나 하니까 시험 안 나와. 재장의 힘을 합친 것이니 어찌 홀로 신의 꿈이 그냥 겸손했다 끝. 아? 근데 애들이 시험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 원수가 황망하여 돈수가 무슨 얘기야? 황당무게고 돈수는 뭐 무게를 주부리는데, 예? 신하되어 견맞으러 헐거러 본받는 신하의 떳떳한지 꿈 공포 도적 이렇게 읽어. 왜 그렇게 읽어? 이거 문제 푸는데 왜 그게 뭐 필요한데?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된 거는 뭐라 그래? 희곡 여기다 써놨어. 황제 이렇게. 네. 희곡은 편하지. 네. 그것처럼 사람별로 이렇게 해놓잖아. 네. 몇 명 나오고. 두세 명? 그럼 동그라미 세모 4개면 끝나가. 그럼 나중에 황제가 얘기한 건 황적까지 한번 찾으면 돼. 황제에서. 네. 비봉 거는 비봉 세모에서 다 찾으면 돼. 네. 꺾음표 했어 이렇게 꺾음표. 꺾음표 있고 찾으면 돼. 네.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읽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네. 그냥 빠르게 읽으면서 부담 갖지 말고 체크를 한 다음에 필요한 것만 찾아서 보면 되거든. 네. 단어 때문에 틀리게 안 나오거든. 근데 고전문학 애들이 다 고전소설 원수가 수리를 달아나는 수리가 뭐죠? 호련 뭐죠? 선생님 대갈래성 뭐예요? 청강방이 뭐예요? 적장창 유성태는 또 뭐예요? 적정이 조수불고 유성태 몰라도 돼 수능에 안 나와. 근데 애들이 궁금하대. 알려달래. 그래서 이 이미지 띄워주잖아. 네. 네이버 들어가서 네. 그거 알면 뭐 할 거? 그런 얘기야. 체크하는 것보다 보이는 게 지금 너무 다르잖아. 그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체크하려면 결국 글을 한번 읽어. 그래. 신하대 견마지로 원수가 동마야. 이거 원수 거구나. 이렇게. 상이 원수에 반해 철석 갔음을 보고 철석 갔다고 했어? 이거 임금이 했구나. 상이 있구나. 가운데만 보면은 대충 다음에 누가 말하는 거지. 그럼 찾으면 되잖아. 여기서 상 찾으래. 그럼 여기구나. 여기구나. 중간중간 이렇게. 흐름으로. 그것도 있고 독서석으로 대화 길고 사이사이가 좁으면 사이사이가 핵심이야. 대화는 페인팅이고. 자, 쭈루루 글을 쓰다가 대화가 한 줄이면 그 한 줄 대화가 핵심이야. 짧은. 압축돼서 나타나는 거고.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소설을 풀면서 고전문학을 풀 때는 이렇게 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느냐 어디를 달아나느냐 달아놨다잖아.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 쭈루룩 하고서 운남왕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이 흐름 줄거리를 잡는 게 우선이잖아. 네. 그래야 줄거리를 잡아야 이것도 잡히고 이것도 왜 그런지 잡히고 이것도 부분 찾으면 되는 거고 하는 거잖아. 네. 자, 봐봐. 어떤 문제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다는 게 유행이 아니라 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서 풀어야 빠르고 이렇게 검토해야 되고 이렇게 검사할 수 있다는 게 유형이야. 수학의 유형은 이렇게 출제됐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의 유형은 이런 공식으로 공부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이런 속도로 풀고 이 단계로 풀어고 관련된 공식은 이거다라는 게 아는 게 유형이라고. 이해됐나요? 네. 자, 한 해를 다 정리해서 봤는데 체크법으로 치면 지금 한 3등급 정도?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모자란데 시간을 좀 연습을 하면 이 정도 체크면 한 87점, 85점 이 정도 수준까지 그 맞습니다. 정도 나와요. 네. 그 정도 풀어보면.
85점 찍었습니다. 체크법이 더 올라가면 6점이 올라갑니다. 유형 파악을 해서 이런 문제 유형을 이렇게 순서로 풀어야 될지라 했을 때 94점이 나옵니다. 94점이면 몇 등급이죠? 거의 당연히 1등급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유형을 이렇게 시간 안에 풀고 그 오답된 걸 계속 정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정교화를 시켜야 98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 3점 정도는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단어 수준이 떨어져서. 냉정하게. 그런데 그거를 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단어 몰라도 맞출 수 있죠. 이 단어를 확인하는 여러 루트가 있다는 거죠. 하나로 푸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본인이 이렇게 풀면 다른 방식도 계속 알려줘야 되고 본인도 이 방식 저 방식을 하다 최적의 루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야구를 할 때 스윙하는 최적의 루트 안 찾습니까? 안 찾아요? 찾죠. 이거는 그냥 풀어요. 애들이 최종 루트를 안 찾고. 그러니까 똑같은 한글을 가지면서도 1등급 나오고 2등급 나오고 3등급 나오는데 3등급짜리가 1등급 컷까지 올라갈 때 92점까지 올라갈 때 4시간 수업 받고 가는 애도 있고 네. 6개월 걸린 애도 있고 네. 8번 수업에 되는 애도 있고 다 달라요. 9번은 뭐냐고요? 읽는 거예요. 다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비슷한 단어만 판단하면 돼요. 피상적이다, 이거 껍데기다, 뭐 이렇게. 그 단어를 모르면 그 주변 문맥을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이거랑 뉘앙스가 비슷한데 이거 찍으면 단어 몰라도 맞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 해분 나갔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몇 회죠? 네.